경기도 인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호선부터 9호선 라인까지 갈 수 있는 입지들 있죠. 거기서 서울까지 1시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GTX 라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 GTX는 아무리 멀어도 20분대예요. 네, 제가 제일 답변 드리고 싶은 분야이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보신다고 하는 TV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리서처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조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많이 살고 있는지, 왜 그런 환경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25년 동안 제가 부동산 수요 조사를 하면서 시니어 분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좀 달라요. 투자용하고 시니어들의 거주주택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만 고려했을 때는 정비 사업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낡은 집이에요. 아파트 낡은 집도 힘든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 쓸어가지는 집들이기 때문에 몸테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30들은 하라고 해요. 그때 안 하면 못하니까. 근데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80대 형님들한테는 형님들, 누나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남은 기간에 그런 몸테크를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비효율적이겠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면서 생활 가치, 생활 편리성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고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지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상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입지는 이게 2030, 40하고 좀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르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돼. 근데 교통이 편리하는데 2030, 40은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도로교통도 편리하면 됩니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근데 시니어분들은요, 도로교통도 편리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대중교통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전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65세부터 공짜로 탈 수 있는 노선들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이 2030, 40한테 제일 중요한 입지 중에 두 번째 요소는 학군지입니다. 근데 시니어분들은요, 학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학군지는 지우세요. 근데 학군지 고려하려면은 이거는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활 편의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학군지에 생활 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라든지 학원가를 따져야 됩니다. 근데 시니어분들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뭘 따지냐? 아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일 것 같아요. 병원. 대형 종합병원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도보권에 갈 수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도보권에, 특히 또 이게 물리치료 받는 거 있잖아요. 도수치료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도보권에 있으면, 또 한약방도 마찬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집에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은 이게 집에서 방콕이라고 하잖아요. 방콕 세대들이 많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 수공간이 좀 갖춰진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녹지공간, 수공간만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조건들이 달성된 상태에서 녹지공간, 수공간이 있어야지, 녹지공간, 수공간만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사는 입지가 아닙니다. 짐승을 위한 입지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인문 환경들이 갖춰진 상황에서 환경 쾌적성이 갖춰진 입지를 아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한강벨트였어요. 한강벨트가 녹지공간, 수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비싼, 그러니까 그곳은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은퇴하신 분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가 2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군설만 살짝 빼면은 가격이 좀 내려오거든요. 예, 그 정도 입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추천하는 시니어 맞춤형 대장 입지는 혹시 어딜까요?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게도 강남이 제일 좋긴 합니다. 강남이 제일 좋고요. 한강벨트 쪽이 제일 좋긴 하죠. 그걸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이거 딱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강남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입지가 종로구예요. 종로구. 종로구도 다 있어요. 근데 종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랑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학군이 없습니다. 학원가도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은퇴하신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입지가 도심권이에요. 강남보다는 강북의 도심권인데, 지금 도심권은 어디냐면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예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강서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동구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도심권과 양쪽 사이드 지역들,
예, 그리고 거기 붙어있는 경기도, 인천 지역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또 젊은 분들하고 시니어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일단 소득을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계속 무리해서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시니어 분들한테는 무리해서 사라는 얘기를 절대 못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집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택연금일 텐데, 지금 주택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주택이면은 빨리 세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 더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주택연금 받는 기간을 땡기는 게 더 유리해요. 예, 그게 좋고요. 근데 시세가 올라가는 집들은 웬만하면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지 말고 차라리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팔고 좀 현금을 챙기신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주택을 선택하셔서 그것들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시고, 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현금으로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하시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세가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뭐 잠실주공 5단지다, 이런 것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돼요. 가입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주택이 시세가 올라가는 게 쓴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종로구하고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서울을 제외하고 네. 경기도권에서 지난번에 일산, 과천, 구리 이런 쪽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네. 변화가 없을까요? 그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있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집에만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을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철을 왜 타느냐? 두 가지인데, 일단 놀러 가야 돼. 또 하나는 병원을 가야 돼.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놀러 갈 곳도 서울에 다 너무 많아. 그래서 서울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고, 신분당선 라인이 있고,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게 GTX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세권들은 지금도 추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호선 같은 경우는 저쪽 의정부 양주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심부를 지나서 강남은 가지 않고 이제 인천 쪽으로 쭉 빠지죠. 그 라인도 나쁘진 않은데, 이 라인의 맹점은 뭐냐면은 옛날에 개발된 입지여서 괜찮은 주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1호선 할 때는 괜찮은 주거지가 있는지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좋은 거는 2호선 라인인데, 2호선은 경기도 인천이 없습니다. 서울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호선은 조건에서 제외하고요. 3호선은 일산에서 시작해서 성남까지 가요. 분당까지. 예, 좋죠. 그래서 저는 3호선에서 보통 많이 찾아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강북도 가고 강남도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제일 좋은 노선은 3호선 라인에서 많이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시 덕양구 있습니다. 화정역 이런 데들. 예, 또 삼송역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정역과 삼송역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거 집값이 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세금적인 혜택들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4호선은 저쪽에 동부권에서 서남권으로 가는데, 요즘 4호선 라인이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한테는 4호선 라인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정비 사업하는 것들을 시니어분들한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같이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쪽 지역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5호선이 되게 재밌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이쪽 강서에서 출발했다가 도심권을 갔다가 강남으로 가요. 이렇게 U자 형태로, 거꾸로 형태로 가기 때문에 5호선이 되게 좋습니다. 갈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중에서 제일 긴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갈 수 있는 놀러 다닐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5호선은 실거주용으로 시니어분들도 많이 추천하는 노선들이기도 합니다. 6호선은 강북에만 가기 때문에 6호선은 좀 별로야. 예, 그리고 7호선은 저쪽에 이제 의정부부터 서울, 강남 다 지나서 부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7호선 라인들도 은퇴하신 분들이 가기에 괜찮은 라인입니다. 8호선은 성남하고 구리 가는데, 여기 잠실을 가거든요. 최근에 가장 뜬 노선들이 8호선인데, 8호선 중에 제일 대박 입지가 어디냐면 잠실입니다. 잠실에 시그니엘이 있어요. 시그니엘이 되게 좋아요. 특히 돈이 조금 있는 시니어분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낮에 가면은 되게 많아요. 이 주부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이, 우리 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입지. 그래서 8호선 라인도 많이 추천합니다. 9호선은 강남으로만 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경기도 인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호선부터 9호선 라인까지 갈 수 있는 입지도 있죠. 거기서 서울까지 내가 가고 싶은, 놀러 다니고 싶은 입지까지 1시간이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요, 이분들. 40분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30분이 제일 베스트고.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GTX 근처 지역들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GTX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 근처들? GTX 라인과 이 라인들이 대부분 겹쳐요. 왜냐면은 GTX가 단독 GTX가 거의 없고 전철역 라인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GTX 라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왜? 아까 제가 40분 1시간 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GTX는 아무리 멀어도 20분대예요. 파주 운정에서 강남까지 20분, 화성 동탄에서 20분. 이로써 지금 GTX A가 좀 그렇거든요. A가 지금 뭐 사고가 나갔고 조금 이제 그 완성된 기간이 좀 밀리긴 했는데 올해 그래도 파주 운정에서 수서역까지는 개통이 돼요. 그러면 요 라인들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파주 운정의 초역세권, 킨텍스의 초역세권, 그다음에 대곡역,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의 초역세권, 2년 후에 개통되는 창릉역의 초역세권 지역들은 경기도지만 지금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GTX B 라인이 있는데 B 라인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2030년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진입하시면 되긴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젊은 분들은 그런 것도 오히려 추천드리거든요. 5년 후에 개통될 거. 근데 못 쓰잖아요, 이분.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못 쓰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쓸 수 있는 라인 같거든요. 그래서 GTX A 라인 좋아. C 라인 착공도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GTX 라인을 쓰실 거면은 그냥 A로 가셔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찍어드립니다. 그럼 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예. 근데 요즘 동탄 1 신도시는 좀 그 상권이 많이 죽어서 가격대가 많이 안 오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탄역이 또 A 라인 초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동탄 1 신도시도 괜찮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입지 분석을 하고 상품 분석을 하고 프리미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케이스 스타일 사례인데요. 동탄 1은 동탄 2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입지 조건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최근에 젊은 분들도 따지고 시니어도 따져야 되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탄 2신도시가 최근에 동탄역 롯데캐슬이 국민주택 규모 전용 8사로 20억이 넘었거든요. 서울도 20억 넘어간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동탄이 넘었다는 얘기죠. 동탄이 넘었는데 이게 그 중간에 있는 용인에도 없거든요. 20억짜리가. 근데 여기 지금 화성인에도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가 SRT 있죠. GTX A 있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동탄 1은 그게 없잖아요. 일단 동탄 2까지 와야 돼요. 동탄역이 있는 데가 2신도시인 거예요? 2신도시죠. 그래서 동탄 1신도시는 지금 트램이 공사하고 있을 거거든요. 트램이 개통되면은 조금 프리미엄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동탄 1이 옛날에 그 인기 있는 시절에 동탄 1 신도시의 인기를 누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메타폴리스라고 굉장히 큰 상권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빌딩 주상복합인데 지금 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지금 상권으로는 그것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수요가 많이 빠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빠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 2가 많이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갭은 점점 벌어질 거예요.